어서오세요. 주문은 뭘로 도와드릴까요? 어니언, 류원? 와 맛있다 그러고 먹는데 한국에서 고작 이 정도 맛으로? 국내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다 알거든.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 와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왜 갖고 오냐? 그러니까 왜 갖고 오냐고. 해외 F&B들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보통 초반에 엄청 줄 서서 먹잖아요. 줄 서서 가는 식당 안 갑니다. 저희 줄 서는 식당 만드는 거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왜 줄 서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 다 현지에서 다 가봤기 때문에 뭐 블루배틀도 그랬었고 파이브가이즈도 그렇고 쉑쉑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뭐 해외보다 더 맛있을 리는 없잖아. 나중에 이제 한가해졌었을 때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오픈런이라는 게 몇 달 안에 없어져가지고 저도 먹어봤어요. 서울역점에서 먹어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결국은 정말로 약간 답이 없었어. 그리고 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기 힘들겠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격 대비 맛으로 가성비를 생각했었을 땐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소스를 다 열어놓고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추천도 없어. 네가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요리에서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본인 마음대로 먹을 거면 사실은 요리사라는 직업이 왜 있겠어. 가장 맛있는 조합이 무엇인지를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그게 그 브랜드의 색깔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프리미엄 버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서브웨이 같은 거지. 서브웨이는 그래도 돼. 가성비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에서도 사실 제일 만만한 게 서브웨이거든. 실패를 거듭하고도 최종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서 먹는다.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 돼. 프리미엄 버거에서 이 전략이 맞나? 우린 고든 램지의 픽이 궁금한 것처럼 규정 맛이 있고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F&B에서 들여와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남아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못 벌기 때문이야.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지. 핫플레이스들을 국내로 들여왔었을 때 이게 대부분 망하는 이유는 거의 80%의 이유가 로열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해외 스탠다드 브랜드나 청수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적정 로열티로 매출의 2% 정도를 이제 본사에 지급하는 게 대부분 F&B들의 관례인데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데 데려온 거 있잖아. 기본이 9% 10%에서 시작을 하고 많은 데는 15%까지도 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호구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쪽 시장에서 나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 한국에서 그럼 우리랑 할래? 그래가지고 손을 잡잖아. 그럼 서로의 니즈가 맞잖아. 그게 아니고 얘네는 전혀 할 마음이 없는 거야. 한국에 갈 마음이 없어. 한국 코리아? 왓? 우리 이거 하기도 바빠. 그런데 한국에서 가갖고 달라고 조르는 거야.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재벌 2세 3세 분들이 뭔가 핫하고 멋진 걸 갖고 오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국내에서 사업의 기업을 잡아야 되는데 아이템이 마땅하지 않은 분들이 해외 유명한 브랜드들을 따오려는 경쟁들을 되게 많이 해. 시장 조사 해봐 그랬더니 요새 그거에 그렇게 우리나라 관광객들 가면 줄 쓴다. 유명하다 그러면 한 군데서 가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가서 이걸 접촉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조건이 좋을 수가 없어. 본인들이 진출하고 싶을 때 들어와야지 좋은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가령 얼마 전에 오픈했었던 브랜드인데 조건이 로열티를 11%를 주고 인테리어나 뭐 메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방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인테리어 그지 같아. 갑질이 그 브랜드들이 갑질이 말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로열티를 주겠다고 하고 이걸 갖고 오는 거야. 굴욕적인 조건으로 이거를 정말 체결해가지고서 그걸 들고 왔어. 로열티를 10%를 주잖아. 10,000원을 결제를 했어요. 이미 여기서 1,000원이 로열티로 나가는 거야. 아무리 자본주의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자존심 유치하려는 쪽도 이 브랜드에 대한 존경과 어떤 경외, 서로의 니즈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때 아름다운 시너지가 나는데 외국 브랜드 들어오기 경쟁에서는 이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건비랑 원자재 가격 빼고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거든. 내가 유명한 브랜드를 힘들게 가져왔어. 어디다 오픈하고 싶을까? 임대료 싸고 좀 한적한 데 오픈을 하고 싶을까? 아니면 제일 상징적인 장소에 오픈하고 싶을까? 명동의 이니스프리라던가 맨날 강남역 지오다노 자리 절대 식당이 들어와서는 돈을 벌 수 없을 만한 거의 평당 막 100만 원짜리 임대료 막 이런 곳에다가 매장을 다 만든 거야. 임대료가 전체 매출에서 막 17%이래. 또 인건비랑 재료비는 무조건 60% 이상 들 거고 F&B에서 영업이익이 20% 넘기가 힘들어.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돼?
사실 그 브랜드들이 그 좋은 장소가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그 비싼 브랜드 왜 들고 왔어? 내가 입지가 좀 안 좋아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여서 그만한 로열티도 지급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임대료가 대신에 5%가 싼 자리에 들어가도 똑같은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브랜드의 힘인 거지. 브랜드도 엄청 비싸게 들어왔는데 임대료도 제일 비싼 데 넣어. 수익이 남을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는 매장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한국에 와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뭐 10% 더 내가 비싸게 낸다고 쳐. 근데 10%가 비싼 게 아니잖아. 제품들이 들어와서 최소 30-40%씩 비싸잖아. 이유가 뭐냐면 이 10%를 원가에 넣는 거야. 10% 늘었잖아. 우리는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돼서 원가가 이만큼 더 비싸진 거니까 그거의 비율로 최소 3배의 마진을 남겨야겠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가 늘어? 30%가 느는 거야. 제품 가격이 그래서 30% 이상 비싸지는 거야. 무슨 이런 계산 방법이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정말 가격을 정하더라고.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지. 로열티는 원가가 아니지. 실제로는 부가적인 비용이니까 이 영업이익을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더 맞고,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5%에서 10% 정도만 비쌌으면 소비자들도 대부분 이해하셨을 것 같아. 국내에서 절대로 경쟁력 있는 가성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 가성비에서 다 떨어지고 국내 소비자들 호구 잡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을 국내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다 알거든. 유행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트렌드를 해외 브랜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국내에서 이걸 운영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메뉴 바꾸려고 그러면 본사 허락을 다 받아야 되거든. 한국에 뭐가 유행하는지 알게 뭐야. 자율권을 정말 전격적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브랜드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그걸 쉽게 허용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 돌아와서 의견하면 수정 한번 보내고 뭐 하고 나면 그럼 1년 다 간단 말이야. 그럼 유행 다 지났어 이미. 한국이 요리를 너무 잘해. 식은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 한국과 비견할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로 몇 안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맛에 진심이고 맛집들이 곳곳에 많고, 그러니까는 그 현지의 느낌을 그냥 현지 그대로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이제 더 이상 한국화스럽게 만든 거를 좋아하지 않아. 만약에 그거야. 파이브가이즈도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왔고 호일에 싸주는 막 탁탁탁 올려가지고 가는 미국식 느낌이잖아. 충체 좋은 이제 미국 형님들이 어니언, 류원? 뭐서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네. 외국 음식들을 먹으러 갔었을 때 느끼고 싶어하는 가장 큰 거는 대부분 짧은 여행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한국에 갖고 오는 제 브랜드들이 잘 살리지 못했다. 하이디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는 좀 약간 다르지. 본사에서 운영하고 우리나라 것들 전부 다 직영으로.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중에서 진짜로 잘 되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인 것 같다. 캐치 테이블 그 순위 봐도 100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하이디라고가 한 4-5개 되거든. 하이디라고가 잘 되는 거는, 이거 얘기가 너무 긴데 이유가 있어. 음식의 흐름이 우리나라도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트렌드라기보다는 큰 어떤 문화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어떤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매우 한국적으로 만든 브랜드나 음식으로 사람들한테 소개가 돼. 대표적인 게 베트남 쌀국수야. 그게 나 대학교 들어갔을 때쯤에 한국에 처음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맛이 순한 맛, 모험가의 맛 막 이랬어. 그 당시에는 고수 넣으면 무조건 모험가 맛인 거야. 실제 베트남 쌀국수에 비해서는 향도 거의 없는데도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게 1차로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의 베트남 관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다낭이 발전되고 반세오, 반미, 분짜 막 이러면 사람들이 현지 음식, 베트남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진짜 베트남 음식스러운 베트남 식당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되게 큰 유행을 이제 타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 현지화된 요리와 로컬 그대로의 요리 두 가지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 그 갭이 지금은 더 빨라졌고 옛날에는 거의 한 20년 이랬어. 현지화에서 맛의 로컬화로 가는 게 전체적인 어떤 음식 문화의 트렌드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매우 한국적으로 현지화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 둘 간의 갭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어. 그게 바로 중국인 거야. 중국집이 너무 우리 옆에 오랫동안 있었고 한국식 중식이 이게 너무 현지화가 잘 돼 있으니까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중식 트렌드가 이제 발견된 거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었던 나라가 중국인 거지. 탕후루의 열풍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어디서 갑자기 반짝한 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식문화들이 소개되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마라 열풍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짬뽕 먹는데 중국 갔더니 짬뽕이 없네? 그럼 뭐 먹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라탕이거든. 너무 맵고 너무 자극적인 거지
이 맛에 사람들이 한번 이제 길을 들이니까 이게 좋은 거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중국 요리를 하는 중국집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한국 사람이 하면 안 돼. 한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은 뭐라 그래도 한국식 중국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하이디라오가 CJ나 이런 데서 브랜드 것만 가져와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됐을 수도 있어. 대중화된 대림동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대림동 중국집 가봤어요? 10가지 요리를 시키는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시키면 8명이 먹을 수 있대. 근데 8명이 뭐야? 한 요리만 둘이 먹어도 배가 불러. 진짜 잘 나오긴 하거든요. 중국 요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환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하이디라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중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F&B를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럼 뭐가 유행할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음식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이 있겠다. 사람들이 더 수요가 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래가 좀 보이실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가져오고 싶은 브랜드들이 있으신 많은 사랑하는 우리 2세 3대 분들, 안 오겠다는 브랜드는 제발 찾아가지 말자. 찾아가지고 굳이 구력 당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들여와도 그 로열티 주고는 영업이익이 안 남는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 브랜드 들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선보여도 그 순간 바로 그 힙함이 사라져. 들어오고 싶어하는 니즈가 없는 데에 가가지고 딜을 꼭 성공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한국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히려 세계로 갖고 나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힙한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한국 음식 중에서 외국에 나갔을 때 잘 될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서울 음식만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어. 너무 다양한 식문화들이 있는데 약간 서울 궁중요리 같은 느낌? 불고기, 뭐 비빔밥, 잡채, 잔칫날 먹는 음식 같은 느낌? 그거 아니면은 백반집,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국수 외국인들 막상 먹으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닭갈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외국에 닭갈비는 또 없거든. 지역으로 갔었을 때 남동 음식들, 육전 같은 경우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는데 로컬의 문화의 다양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다양하게 퍼지려면 거기에서 이제 차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외국에서 들어온 몰아서 한국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줄을 서고 이러는 일이 앞으로 더 없어질 거야.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두두 두루둔 두둔 두두 두루루루루루루루